강원군 첩첩산 중에서 도라지와 잣농사를 지으며 꿈을 키워가는 귀농인 장선재 씨. 홍대에서 인디밴드 활동을 했던 그가 도라지 농사를 지으며 시작한 제2의 인생. 장선재 씨의 홍천사리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언 몸을 뜨끈하게 녹여줄 겨울철 소울푸드, 강원도 감자의 품격을 더한 감자 옹심이와 직접 만든 순대에 인삼을 넣은 인삼 순댓국까지 강릉의 겨울철 소울푸드를 맛봅니다. 횡성으로 귀촌한 영화인이 있습니다. 전국 팔도를 다니며 가설극장을 운영했던 김운석 씨인데요. 평생을 함께한 필름 영사기로 강의도 하고 추억도 선물하는 김운석 씨의 영화 인생 2막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명석 씨, 어제 저희가 삼행시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오늘이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대설 맞습니다. 자, 혹시 명수 씨가 대설과 관련된 속담 중에서 네? 눈이 포함된 것. 네? 자, 겨울.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은 네. 보리의 이불이다. 예, 예.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뜻이죠? 자, 일단 보리 하면 뭡니까? 겨울을 나는 곡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내려서 보리 위에 덮이면요, 이 보리들의 어린 싹들을 눈이 이 보온 효과를 해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역할을 눈이 해주는 거죠. 오, 그렇군요. 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올 거고요. 혹독한 네. 추위를 이겨내야 할 텐데요. 눈에 이 보리의 싹을 덮어주는 눈처럼 네, 저희도 네. 주변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여기에 살고 있는 한 농부가 네네. 산골 오지에서 고랭지 산골.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산골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네. 농한기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에 특별히 바쁠 일이 있습니까? 바쁠 일 있어요. 있어요. 이분은요, 농촌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이 고민을 하라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홍천으로 떠나보실 텐데요. 청년 농부의 겨울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얘들아, 선물 줄게. 산타 할머니 간다. 눈 쌓인 산기슭에 나타난 김진아 산타. 자루 속에 든 선물은 뭔가요? 너의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단풍 한 장 남지 않은 겨울산에서도 이렇게 귀한 보석이 나오고 설이 맞아 꽁꽁한 땅 속에서도 그득한 영양이 잠들어 있습니다. 더없이 풍요로운 홍천의 겨울. 귀농 청년의 보금자리를 찾아가 봅니다. 운드령 산기슭에 펼쳐진 밭. 한 번 내린 눈이 녹지도 않고 있는 이곳은 해발고도 600m가 넘는 산촌입니다. 장선재, 안윤희 부부가 이곳에 살고 있죠. 촬영 시작 전 간식부터 내어주는 인심. 아, 근데 진짜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고구마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진짜 요 근래에 이렇게 감동받았던 적이 없어요. 고구마로. 그냥 먹으려고 조금 씹는 거고, 저희는 일단 주가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해서 나물 종류랑 더덕, 도라지, 특히 이제 도라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주로 가공도 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 도라지 저희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성분 연구를 위해 일부러 안 캐고 남겨둔 약도라지. 이게 도라지거든요. 우와, 우와. 그리고 깜짝. 하얀 꽃이 피는 도라지인데 겨울에 지금 도라지 먹으면 되게 달아요. 아, 겨울에 먹으면은 진짜요?
엄청 달아요. 마스크를 벗어. 먹어보려고? 오, 진아 씨. 흙 묻은 도라지 대신 이걸로 드세요. 한 입에 쭉 짜넣기 좋게 만든 장선재 씨 표 도라지. 먹고 싶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노래는 뭐죠? 30살에 귀농을 결심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무작정 내려왔죠. 그때 서울에서 밴드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뒤에 기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군요. 기타. 왠지 이런 데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음악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과대망상을 좀 가지고 왔죠. 저는 이제 귀농한 지 한 14년 정도 됐고, 예, 이분은 저희 이제 옆 동네죠. 인제. 농사꾼 딸이었어요. 또 시내 나가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근데 농사꾼 딸이었던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나 못하잖아요, 이거.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 한창 이제 잣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도정하는 그런 시기예요. 뭐 산에 가서 잣도 따고. 자, 따는 거, 네. 채취하는 거 궁금한데 오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말해 뭐해. 일단 나가자고요. 잣은 이제 재배라기보다도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산림을 좀 보호하면서 순찰도 하고 그래서 마을 분들이 이제 그걸 채취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또 보면 요게 잣이에요. 여기. 어디요? 우와, 요게 잣이에요. 이 안에 잣이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요거를 또 까면은 아, 잣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그 유명한 홍천 잣이군요. 용농 조합원들의 겨울 수익을 책임지는 잣은 홍천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되고 부부가 개발한 잣 그래놀라로 변신도 합니다. 이게 잣나무인가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잣나무예요. 아, 진짜요? 저기 잣 달려 있는 거 안 보여? 저기 보여요. 네. 저 갈색. 솔방울처럼 크게 생긴 거. 잣은 이렇게 직접 나무를 타야만 딸 수 있는데요. 저 꼭대기에 맞네요. 목에 다 묶고. 파란 모자 아저씨 어디 숨으셨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여기 계시네. 맨손으로 거침없이 나무에 오르는 20년 경력의 잣 채취 달인. 무려 건물 3층 높이에 맞먹는 잣나무인데도 능숙하게 한 층 한 층 발을 옮깁니다. 나무 꼭대기에 거의 다다르면 이렇게 긴 장대로 잣송이를 걸어 떨어뜨리는데요. 만들어가네 맑게 흘러온 우리 이야기 저 넓은 밤 네. 자, 당깁니다. 다들 머리 보호하세요. 자, 떨어져요. 와, 누가 별을 따준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이제 떨어진 잣송이를 자루에 주워 담으면 되는데요. 꼼꼼하게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이 귀한 걸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요. 김진아 리포터도 레이더 가동. 어쩌다 보니 보물찾기 타임이네요. 아, 여기 있다. 득템. 나무는 못 타도 죽는 건 잘하는 진아 씨. 참 잘했어요. 지대가 해발 600에서 700 이상인 데도 있고 보통 한 700고지라서 수율도 좋고 대략 한 10개에서 20개 따기 바쁜데 이 나무는 한 3, 40개 나온 것 같아서 이 나무 자체로만 보면 대박입니다. 이거 내가 생색은 내가 다 내는 느낌인데 뭔가? 열심히 일한 당신 밥 먹고 합시다. 김진아 리포터를 위해 장선재 부부가 준비한 특별 메뉴. 화려한 숯불향이 감싸는 뜨거운 스테이지. 도라지청 베이스에 특제 양념을 발라 초벌한 반전 매력의 주인공. 레디 액션. 이것은 갈비인가 도라지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블록버스터급 맛을 예고한 운두령 도라지 밥상. 자달 동동 띄운 오미자 동치미에 잣가루 뿌린 무생채까지. 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와, 모든 반찬에 잣이 올라가져 있네. 터져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진아 씨. 진짜 이거. 그렇게 맛있어요? 맞아. 와, 이건 진짜 팔아야 돼요. 이거 좀 레시피 좀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양념을 따로 팔아주시면. 제가 뭐 아니, 진짜 맛있어요. 그 진짜. 예, 더덕보다 이제 도라지가 좀 섬유질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구워놓으면 식감도 더 좋고 되게 맛있어요. 멈출 줄 모르는 젓가락질. 아유, 먹든지 말아든지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사모님 덕분에 홍천의 밥상 제대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함께해서 더욱 따뜻한 홍천의 하루입니다. 여기 귀농을 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또 같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냥 다 같이 좀 생산해서 다 같이 판매하고 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렇게 누가 소외되거나 뭐 차등받거나 이런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다 같이 좀 안전하게 동런으로 먹고 살자. 그래서 우리 동네 브랜드 가치를 좀 형성해보자. 그게 저희의 목표예요. 함께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이 부부의 꿈.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내년에는 농촌 관광 프로그램도 계획 중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뭐 저희 조합이나 회사뿐만이 아니라 홍천 전체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내년에 놀러 오시면 좀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하나 없이 그저 홍천이 좋아 귀농을 결심했던 청년. 이곳에 뿌리 내린 그의 마음이 모두의 따뜻한 식탁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야, 아까 그 3층 높이 나무에 올라가서 잣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전문가분들은 괜히 전문가로 불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잣 한 알, 네. 이 한 알의 잣에도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먹어야겠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구규림의 임산물은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 주민들만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함부로 따가시거나 채취하시면 안 된다라는 어.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더불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채취한 이 잣 종실은요, 영농조합법인이 한꺼번에 수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농한기 이 농촌 소득 증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홍천 잣을 통해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기울이고 있는 그 노력을 보니까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앞으로도 활기 넘치고 행복한 농촌 마을을 가꾸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면요. 네네. 아무래도 겨울철 간식거리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네. 혹시 어떤 간식거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추우니까 네. 도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네. 아주 그 뭐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뭐 예를 그럼요. 들면 붕어빵, 호빵, 호떡, 네. 겨울철 별미들 네네. 즐비하거든요. 네네. 가장 생각이 나네요. 너무 맛있죠. 네, 저는 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먹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입맛을 다시고 있는 명수 씨가 좀 좋아할 만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화면에서 만날 주인공은 어떠한 특색 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실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에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정말 쌀쌀한 날씨, 이제 정말 겨울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국물 맛 보러 가보실까요?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요즘, 이런 날씨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강릉시 성남동에 자리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예. 반가워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수가. 사장님, 네. 제가 지금 네. 감자 옹심이 먹으러 날이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네. 뜨끈한 거 먹으러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바로바로 찾아왔어. 그러면 저 뜨끈한 감자 옹심이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어서 앉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할 때는 강판에 한 10사람이 앉아서 갈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좋아서 점점 기계가, 이제 전국으로 이 기계 없는 집 없어. 아.
감자를 갈아 채로 걸러주면 녹말 성분이 가라앉는데요. 저 더운 지방의 감자는 이 녹마가 힘이 없어요. 근데 강원도 감자는 이 강원도의 힘이 잘 갈린 감자에 물기를 빼주고 감자 녹말을 약간의 소금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근데 사장님, 네. 제가 들어보니까 예. 1년 365일 쉬지 않고 이렇게 예. 겨울을 하신다고. 내 집에 애쓰고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또 관광객이 많아요. 그런데 문 닫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지요? 나 그 생각 항상 들어서 설날에도 해요. 이야. 내 집에 온 사람들 아니 얼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응. 힘들지 않으세요? 40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면 힘들라나 장사가 잘 되니까 힘은 안 들어요. 무려 40년 내공의 놀라운 스피드. 우와. 육수에 버섯과 단호박, 파를 넣고 끓이는데요. 여름에는 쑥갓도 넣고, 근데 겨울에는 이제 냉이. 겨울이라서 시금치랑 냉이 이렇게. 예, 시금치랑 냉이 넣어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주고 푹 끓여주면 한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이겨낼 뜨끈한 감자 옹심이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아, 드디어 감자 옹심이가 나왔습니다. 어우, 고소해. 아우, 지금 코끝이 아주 고소해졌어요. 아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냄새가. 아, 자, 먹어봐야 하는데. 여기 자. 여러분, 정말, 소리 들으세요? 이게 쩝쩝대는 게 아니라 쫀득쫀득.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쫀득해. 잠깐만. 이건 본격적으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감자 옹심이의 쫀득한 식감이 여기까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이젠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밀키트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일단 끊어봐요. 저기 먹어야 돼요, 지금. 자, 하나, 둘. 자. 자,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추워. 자, 여러분, 또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순댓국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계실 텐데. 어서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무래도 사계절 내내 즐겨 먹는 음식이겠지만 겨울하면 더욱더 찾게 되는 음식 바로 순댓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순댓국 한 그릇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서 하는데 제대로 찾아왔죠? 제대로 찾아왔죠. 여기가 맛집입니다. 저 맛집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순댓국 한 그릇 뜨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특별하게 인삼이 들어간 순댓국인데 그걸로 드릴까요? 이런 보양까지 또 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순댓국. 너무 기대됩니다. 얼른 한 그릇 부탁드릴게요. 건강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순대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직접 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순대를 직접 만드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 순대 만드는 거는 뭐뭐 들어가나요, 보통? 일단 대개는 야채 순대 같은 경우는 양배추랑 돼지고기 그리고 뭐 대파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들어가고요. 일단 제일 어렵고 힘든 거는 기본 순대 들어가는 창부터 손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댓국의 메인 재료인 순대. 맛과 위생, 이 모두를 잡기 위해 순대를 직접 만드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만큼 더 맛있겠죠? 그럼 이제 이 순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삶는 거예요? 네, 여기서 1차 삶고 나갈 때는 한 번 더 2차를 삶고 있는데 2차 삶을 때는 한 또 10분 정도 더 삶고. 이렇게 찜기에 넣어놔야 마르지가 않겠네요. 네, 마르지 않고 언제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언제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일단 고기부터 넉넉하게 깔아주고요. 여기에 직접 만든 순대와 대추, 은행, 인삼 등의 재료를 넣어준 후 사골을 우려낸 육수를 넣고 끓여주면 영양 만점 순댓국이 완성됩니다. 오우. 이야.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제가 맛있게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 냄새. 이 냄새거든요, 이 냄새. 전 지금 약간 짐승같이 달려들 준비가 됐거든요. 바로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지금, 와, 이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찹쌀 순대, 저희 나가서 아까 보셨던 거 접시 순대입니다. 이게 피순대, 야채 순대, 김치 순대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사장님, 아니 이게 순대가 이렇게까지 윤기 날 일인가요, 이게? 저 육수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부터. 인삼향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순댓국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약간 이 뜨끈하면서 걸쭉한 그런 육수 맛이 들어오면서 뒤에 인삼향이 착 코로 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순대요. 이거 제가 먹을 건데, 와, 일단은 요 야채 순대. 여러분 윤기 보이세요? 윤기? 진짜? 요거 보이세요? 요거? 아우, 오늘 호준 씨 먹을 복 정말 제대로네요. 정말 속이 꽉 찼네요. 속이 꽉 찼어요. 사장님, 저 그만 구경하시고 잠깐 이리 좀 와주세요. 네. 근데 사장님, 지금 제가 아까 들은 바로는 가업을 이어서 11년째 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이 가업을 잇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혹시 아쉬운 점이나 또 그런 건 없으셨는지? 다른 아쉬운 거보다는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하긴 하죠. 가족이라서 어떻게 크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는 이 가업을 잇는다는 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 우리 집만의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는 운영 철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가게는 우선은 재료부터, 그리고 아까 보셨던 순대 손질 이런 거 뭐든지 청결하게 유지하고, 양에 대해서는 절대 줄이지 말라고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체 저희가 양을 줄이거나 야채값이 비싸서 양을 줄이거나 세척을 귀찮다고 엉뚱 대충 하든가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 오늘은 감자 옹심이와 순댓국을 맛봤는데요. 올겨울 나만의 소울푸드로 이번 추위를 이겨내면 어떨까요? 야, 저는 감자 옹심이에 한 표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말해 뭐합니까? 저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맛과 영양을 모두 다 잡은 인삼 순댓국에 한 순댓국이요.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요, 따끈한 국물을 통해서 몸도 좀 녹이시고요, 건강까지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시청 소감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지금부터 7시까지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순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요즘 실내
공기가 정말 건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눈도 뻑뻑해지고요. 그렇죠. 막 목도 좀 칼칼하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건조하다 보면요.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덩달아서 건강까지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열일 중인 양송아 리포터. 그런데 어딘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뻑뻑해진 눈과 푸석해진 피부? 날씨가 건조한 탓에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가습기. 근데 기계 가습기를 구입하자니 돈도 돈이고, 야, 이거 세균 번식하지 않을까? 관리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들 되시죠? 그런 걱정을 제가 오늘 싹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천연 가습기.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친환경 가습기 만나러 지금 가보실까요?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건강을 해치기 쉬운 요즘.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좀 더 촉촉하고 건강하게 실내 습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실내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첫 번째 천연 가습기를 찾아온 이곳. 천연 가습기의 주 재료가 되는 녀석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한데요. 재료만 봐서는 어떤 가습기일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여기 오면 천연 가습기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가습기 만드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가습기 역할을 하는 스칸디아모스라고 해요. 이게 가습기가 된다고요? 네. 그냥 보기엔 색깔이 알록달록한 뭐 풀 느낌인데. 이거 가습기 역할도 하고요.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네.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그럼 오늘 함께 좀 만들어 보시죠. 빨리 가요. 가시죠. 네네 가요. 가습식물인 천연 이끼 스칸디아모스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가습 효과는 물론 보기에도 예쁜 무드 등을 만들어 볼 건데요. 특히 스칸디아모스는 공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을 흡수해 제습 탈취 효과까지 있어 친환경 인테리어 소재로도 제격입니다. 야, 이제 앞에 재료를 듣고 이제 만들기 시작할 텐데 네네. 스칸디아모스로 뭘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거? 일단은 이 조명으로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글루건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아, 동그랗게 조명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스칸디아모스로 이제 마무리해서 네. 이렇게 막근으로 이제 완성을 할 거예요. 글루건을 이용해 스티로폼에 줄전구를 고정시키고 나무의 기둥을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색색의 스칸디아모스를 목공풀로 붙여주고 화분에 꽂아주면 끝! 참 쉽죠? 어떻게 이런 천연 가습기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석고방향제를 하는데 네네. 간혹 향을 그렇게 유독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작업을 하니 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점이 있었구나. 네네. 또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점점점 매력을 느꼈죠. 다른 식물과는 달리 흙과 화분이 필요 없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건 물론 공기 중에 수분만을 섭취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선생님, 네. 제 사랑을 아니.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마치 이거 뭔가 좀 분위기 있는 하나의 소품으로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네,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이야, 이게 다 된 건가요, 이제 선생님? 머리를 좀 네. 다듬어줘야 할 것 같아요. 다듬어야지. 네. 네. 자, 이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는 시간. 빈틈없는 눈썰미와 거침없는 가위질로 삐죽 솟은 엉성한 부분들은 과감히 커트. 이걸 만들어놨을 때 가습에 대한 효과가 좀 큰가요? 어때요, 선생님? 이제 크기마다 또 달라요. 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라면 네네. 방 하나에 뒀을 때 어느 정도 방 안에 가습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다. 그죠. 그래, 굳이 비싼 돈 주고 가습기 살 필요가 그죠. 없어요. 천연 가습기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기둥과 조명줄이 보이지 않게 끈으로 감싸준 다음 화분에 잘 고정시켜 주면 가습 효과는 물론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인 스칸디아모스 무드 등이 완성됩니다. 어떤가요? 이야, 이거 뭐야? 예쁘죠? 예쁘다. 한 그루의 나무 같죠? 이야, 이거 그죠? 뭐야? 그냥 보기만 예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가습기 효과가 된다고 하니까 최고죠. 스칸디아모스 매력 있는데? 좋은데?
무드 등부터 액자, 화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화분 만들 시간도 부족하다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초간단 가습기 만들기 개봉박두. 가습기 만들어준다더니만 솔방울을 주라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될려나? 길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솔방울을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천연 가습기 만들기. 끓는 물에 솔방울을 소독해준 다음 물에 씻어주기만 하면 끝. 선생님, 제가 솔방울만 가지고 오면은 뭔가 가습기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솔량도 나고 가습 효과도 나고 네. 일석이조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천연이기도 하고. 이 솔방울 그냥 둔다고 해서 가습기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끓이셔야 돼요. 솔방울 가습기의 첫 단계는 혹시 모를 이물질과 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까 넣어주신 게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변했어요. 모양이. 그래서 얘가 펴지면서 가습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끓이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끓이면은 이게 쪼그라드는데 그렇죠. 이게 점점 이제 펴지면서 가습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가습 효과가 전부 다 끝났구나. 다시 한번 끓여야겠다. 그때는 안 끓이셔도 돼요. 물에 그냥 푹 담가 놓으셔도 돼요. 그냥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물에 담궈가지고 쪼그라들어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쵸. 또 가습 효과를 만드는 그렇죠. 이대로도 좋지만요. 연말 분위기를 살린 소품으로도 변신 가능한데요. 알록달록한 작은 소품을 더해 귀여운 미니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을 법한 이 솔방울 하나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천연 가습기. 보세요. 이야, 얘들 엄청 좋아하겠는데?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맞아. 너무 예쁜데? 습도 조절과 인테리어를 동시에 솔방울 천연 가습기 놓치지 않을 거예요. 건조해진 실내, 가습기가 없어도 방안 습도를 올리는 꿀팁 대방출. 마지막으로 식물을 길러주는 것도 실내 습도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물에서 기르는 수경식물은 공기 정화작용과 가습 효과가 탁월합니다. 사실 집에 식물을 키운다는 것이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식물을 키우기에는 내가 진짜 손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잡곡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습 효과도 있고 일석이조죠. 짱이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천연 가습기 만들 수 있답니다. 그냥 천연 가습기 보고만 있어도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은데요. 돈도 들지 않고 만들기도 쉽고 친환경적인 거. 여러분, 이 천연 가습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쉽다니까요. 건조해지는 요즘 내 몸의 습도를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천연 이끼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가습기부터 자연의 선물 솔방울과 식물까지. 올겨울 천연 가습기로 건강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내어 이겨내요. 강원 365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봐야겠죠. 혹시 그럴까요? 용석 씨는 네. 옛날 영화관 기억나세요? 아, 옛날 영화관이요. 네. 요즘 뭐 거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지만요. 저희 정말 어릴 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네. 단관극장이 있었습니다. 오. 그 왜 이 벽면 전체가 이렇게 막 페인트로 포스터가 그려져 있고. 네네. 단관극장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척을 하십니까? 그러고 보면 영화관 풍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풍경뿐만 아니라 이 방식도, 상영 방식도 많이 변화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필름 형태에서 디지털화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필름 영사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이 횡성에 가시면요, 이 필름 영사기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세월 따라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은 더 짙어지는 법인데요. 한평생 필름 영사기를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물한 오늘의 주인공. 한 장 한 장 소중한 필름 같은 그의 영화 인생을 만나러 갑니다.
원주시 평원동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이곳은 원주 유일의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인데요. 시간이 멈춘 듯 평소에는 조용했던 극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극장 한편에 놓인 낯선 물건들.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필름 클래스 영상기 조립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있는 날.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오늘의 주인공 김운석 씨가 보이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영사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사기를 제가 만진 지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전국 팔도를 다니며 가설극장을 운영했던 필름 영사기 전문가 김운석 대표. 이번 수업에 강사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뭐 사라져가는 영사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사기는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좋아하니까.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수강생들. 먼저 오늘 진행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매주 일요일 6시간 동안 진행되는 빡빡한 일정에도 출석률 100%를 자랑합니다. 그 상상에 또 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사실 너무 기분 좋아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드디어 수업 시작. 말 한마디 손짓 하나라도 놓칠세라 카메라에 담고 눈에 담고 달콤한 효의를 반납하고 온 만큼 수강생들의 열정이 대단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자리가 마련된 걸까요? 현재는 이제 필름 영사기로 운영되는 영화관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영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이랑 같이 영사기도 같이 조립해보고 필름 영사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조립되고 상영이 되는지를 배워보는 수업을 먼저 하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은 법. 이번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영사기를 만지고 조립해보는데요. 색다른 경험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뭐 디지털이나 이런 건 비행이라는 스위치 하나 툭 나오는데 이거는 뭐 스위치가 여러 가지도 있고 필름 자체도 모르고 옛날 영화 극장에 가면 필름 툭도 끊어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들 상상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고. 수강생들의 손길을 거쳐 다시 빛을 보게 된 추억의 필름 영사기. 아니요, 저희 전공은 원래 미술을 했는데 영사기사로 일한 지는 한 3년? 4년? 현직 영사기사부터 대학생까지 저마다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다르지만 영사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같은데요. 흔치 않은 기회라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아주 세세한 명칭이라든지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시간도 길고 해서 너무 뜻깊고 알찬 수업인 것 같아요. 준비해주신 강사님께도 자신이 알고 계시는 모든 기술과 정보 다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감격받고 매주 너무 수업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가득했던 수업 현장을 잠시 뒤로 하고 이번에는 김운석 대표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6년 전 횡성으로 귀촌한 그의 보금자리. 그런데 여기 가정집 맞나요? 필름 영사기부터 빛바랜 영화 포스터까지 마치 영화 박물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영화와 함께한 그의 인생이 이곳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습니다. 이 포장치고 영화하는 게 가끔가다 들어오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걸 봤어요. 이렇게 포장치고 영화하는 분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배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뭐냐고 했더니 저 필름이라는 거예요. 16mm 필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영화를 상영하는 가설극장이 많았던 시절.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극장 무리를 따라 나서면서 영사기와의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김운석 대표의 나이가 중학교를 갓 졸업한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영사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거를 배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기를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이렇게 다 뜯었는데 뜯어서 조립하고 싶은데 조립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 난 거지, 밤새도록. 옆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뜯어서 마치고
또 옆에 있는 거 뜯어서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영사기를 제가 알게 됐죠. 그렇게 영사기와 함께한 지 어느덧 50년. 오래된 세월만큼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어마어마한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영사기를 비롯해 60대가 넘는 필름 영사기와 수백 편의 영화 필름 등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영사기 같은 경우에는 1대1이거든요. 1대1이라는 거는 이게 필름, 그 다음에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나가는 게 화질이 참 좋죠, 사실은. 필름 영사기는 이제 사실은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래도 필름 영사기가 사실은 좀 좋습니다. 필름 영사기와 사랑에 빠진 김운석 대표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바로 영사기를 살피는 일인데요. 필름을 걸면 언제든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매일 닦고 기름칠하고 수리하고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영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사기도 기름 주고 닦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서울에서 30년 넘게 영화 상영 전문 업체를 운영했던 김운석 대표. 이제는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영사기를 아버님을 통해서 같이 배웠기 때문에 인생 선배고, 네, 그렇습니다. 영사기를 통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는 두 사람.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인데요. 은퇴 후에도 영화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시골까지 오셔가지고 영사기에 대한 애착을 아직까지 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래오래 영사기랑 같이 이렇게 생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카데미 극장. 이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수업에 사용했던 필름 영사기로 영화를 직접 상영해 볼 차례. 수강생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운석 대표가 영사 시범을 보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세심하게 영사기를 조작하고 렌즈를 갖다 대자 수강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영사기와 필름, 하얀 천이 주는 낭만과 감성을 느끼며 필름 영사기 전문가의 열정 가득했던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영사기야, 너고 나온 영원한 친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넌 같이 영원히 같이 가자. 알았지? 파이팅! 우연히 만났지만 어느덧 운명이 된 필름 영사기. 한평생 영화와 함께하면서 영사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됐는데요. 젊은 시절 영화 한 편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했듯 소소하더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김운석 대표. 그의 영화 인생 2막은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횡성으로 귀촌해서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필름 영사기 전문가 김운석 씨를 만나보셨습니다. 김운석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영사기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네. 하니까 영사기와 함께 보낸 그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네, 더군다나 이 필름 영상기가 네. 요즘 실제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박물관에나 가야 접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물건이 됐는데 네. 정말 수강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맞아요.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름 영사기를 비롯해서 그동안 모았던 수집했던 영화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른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수업 중에 조립을 했던 이 필름 영사기 영화를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무료 상영이라고 무료 하니까요. 상영이요? 빨리 예매를 하셔서 만나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김운석 대표님의 영화 인생을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저희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김몽인님께서 주셨어요. 감자 옹심이에 호박 시금치를 넣었습니다. 대설인 오늘 감자 옹심이를 꼭 먹어줘야죠 하셨어요. 용석 씨도 감자 옹심이에 한 표를 던지셨는데 맞아요. 저는 계속해서 인삼 순댓국 예, 맛과 영양 놓칠 수 없죠? 네. 나중에 꼭 한번 같이 좋아요. 먹어요. 좋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설악재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은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귀농해서 사는 모습을 보니 흐뭇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청년들이 유입이 돼야지 우리 지역이 더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활기가 넘치게 되겠죠. 고맙습니다. 자, 기름동 자이언츠님께서 주셨습니다. 용석 씨, 명수 씨,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저희 가족 세 식구서 총 6통의 김치를 담궜습니다. 부모님 많이 도와드리느라 피곤했지만 갓 담은 김치가 아주 적당히 맵고 맛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6통의 김치 담그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맛만 보셔서 잘 모르시죠? 몰라요. 기름동 자이언츠님께서는요, 부모님을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이디 잘 지으셨네요. 자이언츠. 큰 사람입니다. 와, 좋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시청자 사연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많은 모든 분들,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